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명단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에 이어 강원도의 명단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홍준표의 폭탄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초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어져온 집단 입당에 대해 JTBC의 단독 속보로 시작합니다. 오늘 신천지 의혹 보도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신천지가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집단으로 가입한 정황이 담긴 파일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이 파일의 작성자는 이만희 총회장을 오랜 기간 보좌했던 비서였습니다. 20년 전 교인들을 뉴라이트에 가입시킨 것도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한 거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창립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창립 이후 4년간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각계각 중에 17만 회원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열정과 희열을 다시 되새기며 그런데 창립 한 달 만에 신천지 신도들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집단 가입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JTBC는 빌립 뉴라이트 가입자 명부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빌립은 강원을 거점으로 둔 신천지 지파입니다. 여기엔 2005년 12월 11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가입했다는 신천지 신도 7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소속 부서와 이름,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전직 빌립 지파 간부는 단체 가입이 총회 지시에 따른 거라고 전했습니다. 신천지가 이것저것 조직도 만들기도 하고 비밀리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이라는 말로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파일 작성자를 확인해봤습니다. 만든 이는 권모 씨, 회사는 신천지 총회입니다. 권 씨는 오랫동안 이만희 총회장을 보좌한 비서입니다. 이 양식도 총회에서 보내준 양식이거든요. 총회에서 이렇게 보고해라라고 만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저희가 작성은 했지만 단체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점에 이만희 총회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전직 간부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을 주도한 김진홍 목사도 특별히 보고 들은 바 없고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신천지 강원지파 간부는 JTBC에 또 하나의 명단을 제보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2007년 한나라당 입당 명단입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집단 입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한나라당 가입 명단이 공개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정환 기자입니다. 17대 대선을 10달 앞둔 2007년 2월 신천지 강원지부인 빌립 지파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유료 당원 가입을 하라고 내려왔고 어느 정도 인원을 할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로 인원을 치려서 JTBC가 입수한 빌립 지파 한나라당 입당자 명단엔 원주, 춘천, 강릉 등 지역별로 신도 21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191명은 별도로 기록했습니다. 당원 가입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이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집단 입당을 주도했던 신천지 간부는 취합된 입당자는 1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면 으쌰으쌰 잘했죠. 그때 할 때는 뭐 이렇게 반발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10,000명 정도가 당원 가입이 되었고 JTBC는 지난달 19일 신천지 본부격인 수도권 요한지파 간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그러자 일주일 뒤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지파 간부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지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제 당원 가입의 그거 명이 떨어졌다 하고 이제 팀 내에 몇 명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다. 여기에 강원의 빌립 지파까지 보수정당 집단 입당에 대한 제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서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제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네, 오늘도 신천지의 정치단체 또는 정당의 집단 가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한나라당 가입 명부까지 입수가 됐는데 사회부의 정혜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 본부격인 수도권 요한 지파, 그리고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지파에 이어서 오늘은 강원의 빌립 지파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거의 제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보수정당의 유착 의혹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사례는 2007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집단 입당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그동안 관련 증언은 있었지만 입당 명부 같은 물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JTBC는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당시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 입당 명부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자, 현재까지 3개 지파, 이 3개 지파의 증언들과 또 제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패턴이 있고 저희 취재진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직 간부들 말을 종합해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총회에서 전국 12지파로 입당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파에서 각 교회로 할당량을 나누고 각 교회에서 입당한 신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라는 점까지 공통점입니다. 예. 그리고 JTBC의 내부 고발을 이어가는 전직 간부들과 신도들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 이만희 총회장 지시를 직접 받아서 각 지파에 전달한 핵심 간부도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총회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정도 제가 가입을 시켰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수단체 뉴라이트 연합 집단 가입한 정황까지 나온 거네요. 네, 오늘 보도입니다. 신천지가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회까지 집단 가입한 정황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엑셀 파일로 정리된 빌립, 뉴라이트 가입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파일 속성에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이만희 총회장의 오랜 비서였던 신천지 총회의 권모 씨로 나타났습니다. 예. 신천지가 20년에 걸쳐 보수정당뿐 아니라 당시 보수 진영의 핵심 외곽 조직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을 뻗쳐온 거로 의심됩니다. 그리고 여러 증언과 물증은 그 정점으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총회장이 교단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육성 녹취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내가 하나만 우리는 경병식이나 예. 음파같이 되지는 않는다. 예. 상당히 오래, 상당히 깊게 관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겠죠. 신천지의 국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 지금 합수본에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신천지 관련해서는 또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분 아니십니까? 제일 전문가야.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본인이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으신지. 제가 대구에 살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집단 감염이 신천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신천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정서인데 그 초기에는 번호가 매겨졌죠. 그렇죠.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그리고 그때 우리 집 변호사니까 제가 대구에 있지만은 다른 지역 사건도 있잖아요. 뭐 원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 사건이 있으면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다가 기일 연기 신청하잖아요. 저 대구 변호사인데 기일을 연기 다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네. 딱 코로나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무관으로 있다가 그 다음 해로 그러셨구나. 대구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지금도 재판을 연기하려면 재판을 연기하는 사유를 정말 꼼꼼히 써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 대구는 두 글자면 됐습니다. 미열.
딱 두 글자 되면 네. 무조건 재판 연기해줄 정도로 대구가 되게 거기에 심각했었죠. 그때. 그렇죠. 뭐 수성구에서 환자 한 명 나왔다 그러면 수성구에 아예 가지 말자 이런 맞아요. 분위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동기 변호사 중에 한 명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음. 그 서울에 집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대구에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조리원에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뭐 법이나 이런 데 근거 없이 일단 대구에 오신 분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아서 한참 그렇게 약간 떠들썩했던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때 방역 방식이 이제 봉쇄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대구를 봉쇄한다는 뭐 얘기까지 있었고 그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굉장히 입잖아요. 엄청나게 경제적 타격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신천지 때문이다. 신천지에서 환자가 나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 환자 발생 공지를 안 하고 대회에 전도하라 그렇죠. 공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이제 대구광역시의 대리인이 저였죠. 그러다 신천지 보니까 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겠는데. 그래도 또 교회 집사고 이러니까 뭐 제가 표적이 됐었죠. 네. 네. 지금 이제 합수본이 강제 수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국힘이나 이쪽의 비판과 다르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이만희 씨가 살고 있는 거처까지도 뭐 압수수색이 됐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시장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 관련 영상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힘 대선 경선에 신도 10만 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대통령 경선을 했잖아요. 경선을 했는데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이겼다. 분명히 그랬죠. 매우 넉넉히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대폭 밀리면서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대권 주자가 됐죠. 근데 그때 홍준표가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론은 나를 지지하는데 왜 당원들의 마음은 이것과 다를까? 알아보니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윤석열을 갖다가 밀어줬구나. 그래서 내가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경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뭐 지고 나서 변명하는 그렇죠. 거 봐라. 하찮게 구질구질하네. 생각했어. 그랬죠. 패배를 인정해야지. 저러니까 아무도 안 가지. 네. 그리고 그때는 그 경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 쪽으로 현역 의원들이 대거 갔는데 많이 몰렸었죠. 한 명인가밖에 안 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만큼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밀린 거지 무슨 신천지야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초반에. 심지어 명태균 씨의 약간의 MSG도 첨가가 됐죠. 점점 더 비공표에서 홍준표 시장보다는 윤석열이 앞서 나가는 걸 만들어서 네. 바람이 있는 것처럼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홍준표 주장하는 게 내가 이만희를 직접 만났다. 맞아요. 22년도에 직접 만나가지고 이 10만 명 당원 가입 사실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무슨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해요. 이렇게 신천지하고 국민의힘하고 결탁돼 있다. 나쁜 놈들이에요. 수사해 주세요. 정당 해산해야 돼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자 경선에서 졌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후보가 됐는데 그렇죠. 그럼 본인 마음이 이 신천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야겠구나라는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신천지하고 좀 연을 만들어야겠는걸? 저 칼 좋은데? 좀 괜찮은데? 저 칼 좋은. 나도 한번 써볼까? 나 이거 불교, 기독교, 천주교만 챙겼는데 이거 챙겼어야 됐네. 생각보다 힘이 센데? 그래서 그런지 2023년, 그러니까 본인이 21년에 당하고 네. 22년에 이만희 만나고 그렇죠. 23년부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천지 대규모 행사를 적극 지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게 정말 대구 시민들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건인데 신천지는 그동안에 그 이제 위장 전도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신천지는 교회 간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교회인 것처럼 해놓고 위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분탕질 해가지고 빼내기 때문에 추수꾼이라고 막 하고 이러죠. 그렇죠. 그걸 추수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 통째로 가져오는 거 맞아요. 산홍기기라 그러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변곡점을 맞이한 게 코로나 때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제 관천에 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도지사 시절이니까 정말 엄정하게 대처했잖아요. 뜯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기 종교 근간이 흔들린 자기 월드가 흔들리는 게
당원 명부나 이런 것들이 방역 목적으로 내놔라. 방역을 하려면은 접촉자들 찾아야 되는데 니네들 신조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방역을 하지. 명부 내놔. 근데 이 명부가 생명줄이에요, 얘네들은. 걔네한테는 그렇겠죠. 까버리는 순간 위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저항하는 과정도 있었단 무슨 말이에요. 뭐 톰 크루즈도 아니고 네. 요원 명부 숨기듯이 그렇게 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에는 어쨌든 그 대구 교회 건물 이 빌딩이에요. 얘네들은 교회 십자가 없어.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 빌딩을 통째로 이제 폐쇄하고 뭐 그런 걸 했죠. 시민들의 그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대구는 유독 더 심했죠. 그럼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받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홍준표가 갑자기 그 23년도 초반에 그 22년도 후반에 아마 이걸 허가를 했을 거예요. 대구 스타디움이라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그 경기장에 신천지 10만 수료식. 그거를 신천지가 되게 뿌듯하게 여겨서 그 네. 영상을 되게 많이 울고 먹었어요. 그럼요. 왜냐면 10만 명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때 이 신천지는 교계 그 자기네들 교세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굉장히 위기였고 당원들이 교인들이 막 드러나고 이런 네. 상황에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얘네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어차피 다 뽀록난 거 지금부터는 대놓고 우리 신천지 새를 보이자. 그 전환점이 이 행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허가해 준 게 홍준표 그렇죠. 시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그때 새를 보였던 헬기를 타고 왔던 이만희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장면 보실까요? 시대의 구원자라 불리는 이만희 총회장. 헬기를 탄 채 등장하며 위용을 뽐냅니다. 저 때 헬기로 등장했어요. 헬기 등장하고 밑에는 전부 다 그 뭐 이거 막 팻말 들고 막 그리고 난리가 막 그때 아니야. 구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신천지가 승리했다 막 이러면서 네, 막 다 같이 춤추면서 치어리더 같은 분장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때 한참 세과시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신천지 때문에 대선 경선에 떨어졌는데 신천지를 지원했던 건 역시나 네. 나도 저 칼. 왜냐하면 그때 저거 허가 내줄 때요. 대구시의회도 국민의힘 일색인 그 대구시의회에서도 반대했어요. 저거 아니다. 이런 거 허가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얼마 있은 직후거든요, 저게. 그쵸. 게다가 이제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막 많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집단 행사를 갖다가 허가해 주는 게 도대체 시민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홍 시장이 SNS 글을 딱 올립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불허할 근거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줄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는 해주기 싫지만은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올렸어요. 그 영상이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정 종교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대구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다음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다. 네. 내가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었어요. 네. 대구시가 여기에 대해서 1,000억 소송 들어갔는데 이 소송이 취소가 됐었나요? 화해 공고 결정으로 네. 대구광역시가 소를 취하한다. 소송 비용 각자 부담. 근데 화해 공개 결정이라면 대구가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패소가 자명하니까 1,000억짜리 패소하면 소송 비용 물어야 많이 되잖아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송 비용 각자 물고 서로 돈 청구하지 말고 그냥 이 소송은 없던 걸로 없애라. 그 화해 공고 결정을 대구시가 받아들였죠. 네. 그때 이제 담당 변호사로서는 그게 적당한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야 당연히 열심히 싸웠었고 뭐 거의 이제 제가 다 메고 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싫고. 왜냐하면 권영진 시장 당시에 시작한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홍준표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걸 동력을 잃는 거 아니야? 계속 그 문의를 했었어요, 언론이.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희가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방역방해는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양반이 무죄를 받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횡령을 했는데도 집행 3년에 5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에 5년. 유명한 회장님 세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무력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무죄가 나왔더라도 방역방해하고 이 소송하고 또 별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상 유죄가 나오는 거는 또 엄격한 입증도 필요하고 방역반응가 아니더라도 불법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가해졌으면 손해배상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게 이슈가 됐던 거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방역방해 뭐 명단 제출 안 하고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새로 입법해가지고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대구시 입장에서는 막상 이제 그렇게 소취하되고 나서는 홍준표 시장이 제 기억입니다만은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소송을 무리하게 했다는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 또.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마치 신천지를 엄청 비판하다가 갑자기 또 안 되는 소송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이 살짝 변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서 이제 어차피 전임자 책임이다 이건. 아, 권영진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자르고 가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홍준표가 나쁘다 안 나쁘다, 뭐 저 사람이 신천지를 이용하려고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저렇게 비판하는 홍준표마저도 본인도 신천지와 잘 지내려고 했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 국민의힘이 뿌리 깊게 신천지와 유착돼 있다는 것을 일단면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윤석열하고 결탁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할 때 이 조직력과 자금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당연했던 게 10만 신도를 만약 동원한 게 사실이었다며 네. 하면 사실은 그게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엄청난, 특히 당연하죠. 당내 선거에서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신천지의 마음을 얻는 자가 당권을 얻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일례로요. 저 천억을 청구했잖아요. 청구 취지 금액이 1,000억 원이에요. 그거 소송 제기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신천지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기 신도가 20만 명인데 50만 원씩 내라고 공지를 내요. 20만 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 딱 1,000억입니다. 수금을 그렇게 하시겠다. 수금을 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아예. 그것 때문에 많이 나갔어. 그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천지 신도들이 다 네. 20대가 많아요. 그 50만 원씩 걷는다 그러니까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집단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은 얼마나 의사 왜곡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신천지 특검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명시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사실상 지연 또는 반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입장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관계가 그 형법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게 헌법상으로 위헌정당 해상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일각에서는 정교분리원칙 위반 뭐 그걸 이제 주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로 위헌정당 해상 사유를 삼아서는 약하고 더 확실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의사과정, 경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도 투표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그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진 게 이제 전당대회인데 그 전당대회를 돈으로 산 사이비 종교 조직으로 산 표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면 이건 부정선거고 그렇죠.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정당이다. 정상적인 당원들의 투표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아, 접근법이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교 분리 때문에 위헌 정당이 나올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사실 매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당내 민주주의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아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위헌 정당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정당의 운영과 활동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야 되잖아요. 정당의 운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 당원들의 의사 어떻게 모을 거냐. 당원들의 의사를 모으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이비 종교 들여다와가지고 완전히 왜곡시켜. 그러면 이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상 네. 이거는 그럼 세력 다툼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놀라운 점은 사실 신천지가 지지난도 아니에요. 지난해 민주당 대선에도 경선 때 접근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자기네들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철학이 있고 정치적 이념이 있어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안, 이 종교의 월드를 잘 유지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에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힘에 의존하죠. 아니, 정확히 하면 제대로 된 종교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예. 네, 이단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고 그렇죠. 예, 예. 사이비라고만 해야 돼요. 이건 종교라는 말을 그렇죠. 붙이기에도 정말 나쁜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거 뭐 조금만 더 나가자면은 얘네들이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논리가 그거예요. 14만 4천 명의 신도를 모으면은 이들이 그대로 이긴 자가 되고 빅토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육체 영생을 누리면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얘네들 교리예요. 그러면 아까 신도가 20만이면 넘었어. 6만은 그럼 그 버스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기 전에 이 논리를 만들어갖고 사람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보니까 넘어버렸어. 장사가 너무 잘 돼. 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선착순 순위로 바꿔버렸어. 순위로. 14만 4천 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번째가 아니라 14만 4천 등까지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많이 데리고 와.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 랭킹이 15만 등으로 떨어지면 나는 종말의 때가 왔을 때는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야.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과 청춘들의 시간을 갖다가 착취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사실상 다단계네요. 사회적 재난이에요. 얘네들이 퍼진다는 건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를 그 정치 권력자들이 기웃기웃하면서 나 표 받는데 어떻게 도움 될까 말까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대구에서 활동을 하니까 정치 권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 정치 권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얘기하는 게 신천지하고 잘 지내야 돼. 그런 식으로 각 세우면은 정치하기 힘들어 대구에서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희는 힘들어졌네요. 안 되는 거지. 저는 주적이에요, 주적. 안 돼.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지만 이미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불가능해.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주류 분들도 비판을 많이 했고 신천지호까지 했네요. 이제. 아, 그럼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는 못하는 걸로. 근데 전 놀랐어요. 네.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원사이드하게 굴러갈 거다. 특히 당내 경선은 그럴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신천지 쪽에서는 정말 안티 이재명이 정말 큰 아젠다였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천에서 보여줬잖아요. 과천에서 거의 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각오로 덤벼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만희는 노예한 인간이고 저 밑에 이제 12지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무슨 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도 이합집산이 심하고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기득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싸우다가 신천지가 아니고 뭐 새천지라 그래서 뭐 또 나가고. 아, 그래요? 뭐 분파도 있고 난리예요, 얘네들.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됐거든. 교주가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다시 재편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교는 한 학자로 잘 넘겼어, 스무스하게 문성명이 죽고 나서.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아직까지도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뒤에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 권력의 줄을 댔을 때 나의 기득권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저는 그 이 대통령이 오늘 개공 얘기를 꺼내면서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이제 잡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내가 과천 신천지 문 뚫고 들어가는 거 봤지? 이게 더 와닿았을 것 같긴 해요. 신천지 당원 명단 확보 등 합수본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 당시에 반명 후보 측에 접근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영상으로도 봤는데 합수본이 일단 신천지 명단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명단인데 이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동원됐는지가 나오겠죠. 예. 결국에는 이 대조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원 명단 확보 아니겠습니까? 이 대조와 확보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단 자체가 뭐냐면 먼저 어떠한 규모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느냐 숫자로 좀 보여주는 거고, 대조한다는 거는 좀 정치적인 함의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원 명부와 같이 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얼마나 침투했느냐, 이게 그리고 조직의 가입 여부까지도 같이 연계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명단 확보는 시작이고 바로 대조는 본 게임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관련 법은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명단 자체니까요. 이제 명단 그 자체가 뭐 주소나 휴대폰 번호 어디까지 지금 명시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폭넓은 법의 접촉 여부까지도 분명히 대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결국에는 이게 딱 명단은, 그리고 조직 대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거를 가입을 했느냐. 결국엔 모든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라테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필라테스 회원 모으듯이 당원들을 모았다. 이런 정황이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돈을 100억 원 정도 모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 돈이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도 이제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정청탁을 했다라든지 이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합수본이 이제 강제 수사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직 간부의 뭐 제보에 따르면은 뭐 증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제 비자금을 이제 뭐 100억 정도를 모았는데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겠느냐, 여기에 대한 뭐 수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신천지가 받고 있는 뭐 정교 유착 이 혐의 중에서 정당법, 그다음에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자신들이 뭐 이익이나 아니면 뭔가를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이제 돈까지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정황들로는 사실은 이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 이거는 정도? 조금 윤곽이 조금 드러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검찰이 합수본이 입증하기는 사실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조직적으로 입당을 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본인의 약간 자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양심 선언이죠. 내가 이 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신천지가 강제적으로 뭐 시켜서 가입했다라는 이런 자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통일교 수사 때도 똑같이 이제 뭐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경선에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이런 자백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약간은 유야무야 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지금 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뭐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파일을 결국에는 대조하려면은 지금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원 명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경찰이, 제가 마지막은 생각이 안 나는데, 통일교 특검할 때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사 가가지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당원 명부를 전체는 확보하지 못하고 뭐 임의로 이제 뭐 대조하는 작업, 요 정도까지는 아마 합의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지금에도 또 똑같이 국민의힘한테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확인해 보겠다, 합수본이 한다면 국민의힘이 순수히 이거를 협조해 줄지, 여기에 대해서 합수본이 굉장히 치밀하고 뭔가 이 치밀하고 꼼꼼한 이 수사 이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가 임의단체인데 이거를 이제 종교 법인화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정교 유착을 위한 스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어떤 권력 정치였다를 증명하는 기재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구체적인 예. 내용을 좀 보면은 사실 법인화하는 것 자체는 법적 위반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들, 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 성전을, 그 통일교 성전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이 이제 추진이 됐고, 다른 이제 지역 같은 경우 부산이나 울산이나 뭐 청평이나 부평 이런 지역들도 어떤 종교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청탁인데요, 그러면? 네. 예. 결국엔 이러한 인허가나 용도 변경에 의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나? 그럼 이 통일교에서 바라는 거, 인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해줄게라는 그런 대가가 있었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지금 수사기관이 다투는 핵심 요지이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인허가, 용도 변경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거래, 그런 교환물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관련 법들도 분명히 저촉이 될 여지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종교 법인화라는 게, 만약에 법인화가 되면 뭐 신천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권리나 뭐 힘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인화로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인격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이제 예. 다수의 이제 집단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뭐 종교 단체든 법인화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인화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성, 그 종교 정치권과 종교가 결탁을 했는지 그 인과관계 입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 모았던 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100여 원이 정치권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자금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천지 2인자, 뭐 고모 씨가 본인의 지인을 금고지기로 데리고 있었고, 어떻게 모았는데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한 100여 원의 자금을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제 모았다는 예. 거예요. 그 모으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 한 뭐 집화장이 이제 관리를 하고 금고지기에 또 이제 뭐 부과되는 격에서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금액의 행방이 묘연하다. 아마도 정치권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여러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 보도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지 약간 좀 정황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긴 한데요. 예. 사실은 이거 100억 원대 모았다는 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는 계속 조심스러운 게 이게 이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종교적인 신앙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둘러안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수사로는 약간 이거를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제 막 강제 수사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경찰이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보를 하고 이 확보한 증언들의 이제 한마디로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또 말을 바꾸면 갑자기 또 이게 전부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수사에서 계속 쭉 봤지만 이러한 증언들을 계속 뭐 경찰이 이제 잘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할 거지만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딱 한 분의 제보에 의해서 또 이제 보도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이 수사가. 예. 그러니까 통일교의 윤영호가 있었으면 신천지에는 이 고모 씨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윤영호도 계속 뭐 번복이 됐잖아요. 부인을 하다가 다시 다시 했다가 자백을 뭐 했다가 줬다고 다시 그러다가 부인했다가 이랬습니다. 부인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뭐 전재수 전 장관한테 들었다. 그렇죠. 예, 뭐 이걸로 또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신빙성이 계속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나 무슨 그런 엑셀 파일 이런 거를 약간 신빙성을 조금 있다고 보면은 어쨌든 이 신천지가 본인들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한테 접근하고 뭔가 당원 가입을 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헌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경찰 합수본에서 검찰 검경이 수사를 좀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거듭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보도로 보니까 지난해 4월에 있었죠.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 반명 후보를 신천지가 접촉을 했다. 그래서 이 반명 후보가 누구냐 했더니 지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인 걸로 나왔어요. 이제 물론 김동연 도지사는 신천지는 본인을 사탄의 수계라고 부를 정도로 싫어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그 통일교의 반명 접근 자체가 더 이상 통일교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정치 공작을 하는 단체다. 이걸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대선도 반명 후보 했는데 이때 결국엔 반명으로 가야 이런 후보들을 특히 이런 대세인 이재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종 후보로 가는 거는 좀 우리가 막아봐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법적으로 보면요.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개입이잖아요. 낙천 낙선 운동이라던가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해당 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해당 법 저촉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있고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른 실행이 있어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한 추적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명백한 종교의 선거 개입으로 보고 이제 수사기관은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이렇게 반명, 그 다음에 반명 행위자를 도와주는 것은 더 이상 통일교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이제 정치 행위자로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작동을 했다. 이제 그런 특이점이 좀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이 특히나 국민의힘을 좋아했고 윤석열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쪽만 접촉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새로 나온 거는 반명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어떻게 접촉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제 도지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도지사는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본인이 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 2024년에 신천지 집회가 저기 임진각에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뭐 그 확인이 그러니까 승인이 돼서 바로 이제 행사만 하면 되는데 김동연 도지사가 그것을 알게 돼 가지고 바로 그냥 3, 4일 전에 그냥 갑자기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측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왜 갑자기 취소시키냐 하면서 법적 소송 다툼에 있대요. 소송까지 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는 억울할 수도 억울하다. 나 이렇게 있겠네. 지금 예. 신천지랑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내가 무슨 신천지 도움을 받았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신천지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추측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알죠, 분들이 알죠. 추측을 할 것 예.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직접 가셔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 열어라 뭐 하면서 신천지를 굉장히 이제 압박을 했었죠. 압박을 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도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한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한테 접근했던 시기가 2021년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시기가 얼비슷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천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줄대기 의혹, 요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후원금 명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국힘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민주당 측 인사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정동영 장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여야 관계자들 한 54명 정도가 관계 있다 맞아요. 나오고 우리가 네. 뭐 잘 알고 윤한홍, 뭐 전진석, 전동영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근데 아시지만 이 통일부의 추진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DMZ의 UN 본부를 제5본부, 6본부를 세우는 게 통일부의 사업 중에 하나고 뭐 한일 해저 터널도 그래서 전재수 장관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북한 통일 쪽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셨던 분 중에 통일부에 어떤 접촉을 안 받으셨던 분은 거의 사실 없다. 그래서 정동현 장관은 20년 이상 북한 통일 쪽에 종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당연히 접촉하는 거는 저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접촉은 했지만 정동현 장관 하면 누굽니까? 그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뭐 공직선거법이든 관련 법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이러한 제의가 왔어도 그걸 어떤 법의 위법적인 측면, 법에 저촉되는 측면까지 그거를 위해하면서 하시지는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인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데 결국에 이거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거를 첫 번째 뭐 여야 54명을 접근했는데 누가 이 그림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 후원금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후원금인지 왜냐하면 이게 쪼개기 후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쪼개기 후원으로 큰 돈이 모였을 때 이 통일교가 원했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 사안들이 결국 핵심 수사 방점이 돼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 내에서 만약에 후원금 그 금액을 맞춰서 했다면 사실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청탁성이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정교 유착 방지 법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논란이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네, 그렇게서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신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지금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이렇게 이제 약간 특화된 법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종교법인이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이런 권한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법안 내용에서 보면은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그 법인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종교법인일 경우에는 문체부 같은 데서 조사하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는, 그래서 설립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 사실은 기존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게 법인 취소까지 가능하지 않냐, 이 법인이 심각한 헌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법에서도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최혁진 의원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뭐 통일교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극우 개신교에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좀 반발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혁진 의원님이 이 법안 자체가 모든 종교, 뭐 종교의 신앙이나 뭐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종교 법인이 심각하게 헌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지금 무소속 의원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동 발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명한 의원들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인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지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대표 발의를 이제 최혁진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최혁진 의원님께서 여기 나온 내용들에 대한 개신교의 뭐 실제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표 발의하신 최혁진 의원님이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핵심 사항에 이게 종교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에 대한 규제라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최혁진 의원님이 뭐 그랬지만 통일교 신천지 이제 방지법으로 이게 불리고 있는데, 이 성격이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 좀 애매하다, 좀 구체화하자. 그러니까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좀 구체화하는 거가 핵심 요건이고, 두 번째는 이 주무관청, 뭐 어떤 통일교 관련 평화 관련 단체들은 통일교가 이렇게 주무관청이 있는데, 하여튼 주무관청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부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의 구체화, 주무관청의 조사권 부여, 이 두 개가 핵심 사안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뭐 정치에 개입하는 조직 행동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새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민법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안입니다. 발의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성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 정교 유착의 정점이었던 신천지, 통일교보다 더 앞서서 사실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마무리됐고 이제 관련해서 뭐 수사가 굉장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작한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차분차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게 사실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상당히 쉬운 사건은 아닐 겁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사건도 아니고, 신천지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아주 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아주 독특한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뭐 조직적인 은폐라던가 이런 것도 심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그러나 엄정하게 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드러난 의혹이라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시켰다던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그 과정에서 뭔가 뭐 금품 제공이라던가 이런 건 없었는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두루 어떻게든 이제 한번 컨택해 보려고 했다면, 신천지는 오로지 국민의힘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 있겠죠. 지난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본인들이 워낙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
집권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입지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아마 접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까 이제 수사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수사 시작되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예, 맞거든요. 혹시 아무튼 지난달 이제 30일에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됐는데 여기서 뭔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뭔가 나왔을 예.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도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예. 신천지가 보면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그 포교 방식도 독특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뭐 군대 그렇죠. 비슷한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제로 혹은 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이렇게 당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뭐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조직적인 지침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그럼요. 되는 그런 예.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자유 의사에 반해서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뭐 네.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는 약간 조직 사람이 중심으로 이제 그 약간 정교 유착이 됐다면 통일교는 금품을 줌으로 해서 정교 네, 유착이 네. 됐다. 통일교는 그렇게 보여져요. 일종의 무슨 어떤 면에선 사업단체 비슷한 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이라던가 혹은 앞으로의 그 사업 확장,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면에서의 사업 확장을 꾀했다면 신천지는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포교나 이렇게 그 교세 확장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지난 정권 그 코로나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종교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특검은 이제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합수본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기간 제한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진 특별한 않죠. 제한은 없을 것이고 이 법적 제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뭐 혐의점이 뭐 연달아서 나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충분한 수사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겠죠. 예.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정점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좀 수사의 박차를 가해지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이만희 총회장 그 양반의 의도에 의해서 모든 범죄가 계획된 것이라면 예. 그거야말로 전체적인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주의 정당 질서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신천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합수본이 이렇게 이제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본인들에게 이 신천지가 해를 가하지 않을까 좀 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워낙 그 뭐 추수꾼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예, 뭐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포교를 하죠. 포교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고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 수사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다던가 진술 조작을 꾀한다던가 뭐 회유한다던가 이런 노력이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 뭐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합수본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엔 뭐 증거인멸죄를 추가한다던가 그 부분을 뭐 강조해 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의 신병을 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한다던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천지가 이렇게 굉장히 좀 대규모로 당원 가입을 시켜서 뭐 그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에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 선거 자체가 이제 없었던 게 될 수 있는 건지. 이미 뭐 그 경선에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 씨를 후보로 선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되겠죠. 예. 근데 뭐 이미 탄핵까지 된 사람이라 가지고 저도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다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 전반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선거가 무효가 되면 네네. 보전받은 금액을 다 이제 회수를 선거법 하는, 위반이요. 네네네.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예,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뭐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큰 악재가 되겠죠. 예, 네네. 이렇게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정교 유착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런 수사들이 진행되고 특검이라든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정교 유착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교 유착.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조금 다른 종교가 되나가지고 이거를 갖다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정치 관여처럼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권 단체, 이익 단체, 혹은 세를 불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익 단체가 자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이 기본적인 정당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이렇게 좀 그다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민주주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하려고 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게 이렇게 유착이 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네. 그때 이제 왜 이만희가 윤석열을 다시 보게 되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하지 않거든요.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 좀 수사를 통해서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네. 뭐 사실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휘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 씨가 그런 영장 기각이라든가 이런 데에 개입을 했더라면 뭔가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사심이 많은 사람이 되나가지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확실한 진상규명이 있어야겠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세요.